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본서 보시면요. 31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여기 할 차례인데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한손 노트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갑시다.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31페이지 200 한손 노트에서 231페이지에서 양도 차익 계산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 나오죠. 여기서 볼 때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 있다 하면 필요경비도 실지 거래가로 따라가서 실지 거래가에 한 양도 차익을 구하고요. 또 양도가액이 긴시가에 있다면 필요경비도 긴시가에 따라가서 긴시가에 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항상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내용 알면서 뭐가 원칙인가 볼 때 원칙은 실지 거래가가 원칙, 실지 거래가가 원칙이니까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됩니다.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먼저 양도가액을 볼 때 이 양도가액은 원칙에 대한 이유로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이죠. 실지 거래가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 총 수익 금액이 나오죠. 그 이제 상환가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추계결정 순서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가액 알 수 없는 경우에서는 이렇게라도 외워뒀죠.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매감기. 다시 실지 거래가 알 수 없다. 아니면 취득가액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감환기로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양도가액 알 수 없을 때는 매감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긴시가, 순 이렇게 했으니까 양도가액은 환산가는 적용되지 않고 환산가는 취득가액일 때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른 상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이 나왔으면 세금 회피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돈 들어온 금액은 믿지 않고 그때는 시가로 갑니다. 여기 따라서 볼 때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금액이 3억 이하 돼 있죠. 거기를 이상으로 고치세요. 어떻게 나왔고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3억 이상. 그렇지 않으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금액이 5% 이상이었으면 시가로 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숫자에 대한 내용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는 것은 문장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이 나왔다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끝말은 시가다.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했으면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뺍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희생된 가치에 대한 이유로서 실지 거래가에 의한 필요 경비가 나오는데 그 실지 거래가에 의한 필요 경비는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죠.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이 실지 거래가에 의한 필요 경비는 세금 계산서랄지 증빙이 있어야 인정입니다. 증빙 없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로서 지출 입증해줬으면 그것도 인정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지출 입증 이렇게만 나오면 그건 틀려요. 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가부터 먼저 하는데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구입했던 대금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한다. 부대비용의 뜻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니까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 취득 시점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포함이 됩니다. 또 중개사 수수료는요. 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니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니까 취득세에 포함이 되는데 취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금은 소유자가 매년마다 납부된 세금이니까 사용 가능 이후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불로서 나오고요. 또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단계 세금으로서 취득세 공제해주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공제하면 이중공제니까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 포함 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다시 이제 한 가지 더 내용을 알기 위해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기본서와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물론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설명 다시 해줄게요. 314페이지 보시면 기본서에서 314페이지 거기에서 위에 보시면 니은 나오고 디귿 나오죠. 디귿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에서 기억에 대한 내용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니은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 경우고 디귿 4번 기억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 불포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디귿에 대한 내용 먼저 읽어줄게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거기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거기다가 밑줄 쳐져 있을 겁니다. 했던 거니까요. 여기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밑줄 쳤으면 거기에서 약정에 의한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란 말은 할부 거래를 말합니다. 서로 간에 올 단위로 돈 얼마 주겠다. 서로 간에 연 단위로 돈 얼마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할부 거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할부 거래일 때 거래가액을 정합니다. 그럼 거래가액을 정하는 거 보면은 현금가 현찰로 준 금액에다가 이자 금액을 더해가지고 거래가액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 정해진 요 가액으로서 우리는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취득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뜻으로서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했으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뜻이죠. 앞으로 쓰는 것은 필요경비 포함, 필요경비 불포함 요 두 개만 쓸게요. 괜히 다른 글자까지 쓰게 하려면 계속 혼동될 거니까 필요경비 포함, 불포함 이것만 쓰겠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약정에 의한 이 글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뒤에서 어떤 글자 없을 때 이자 금액 나왔으면 끝말은 필요경비 포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벌써 약정에 의한 나왔죠. 그러면서 뒤에가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추가로 발생된 이자는 자기가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는 문장에서 그 두 문장을 전부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문장에서 당사자 간 이 말은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 문장에서 약정에 의한 이 말이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할부 거래를 말하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뒤에서 글자 찾아요. 글자 찾아보는데 지은 글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자 이렇게 나왔으면 필요경비에 포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시 문장에서 당사자 간 이 글자 맞게 적어주고 그리고 약정에 의한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지은 글자가 있냐 봐요. 지은 글자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 이자 금액이 나왔다면 불포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장에 대해서 넉 줄은 다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기억에 대한 내용을 가는데 기억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 니은에 대한 내용과 디귿에 대한 내용은 항통 속의 문장인데요. 그 이 문장은 기억 문장을 보고 약간 끊어보고 또 다시 또 끊어보고 이렇게 해야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기억에 대한 내용의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끊어드릴게요.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하여란 말은 취득하기 위하여란 말과 같은 말.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여기까지 끊읍시다. 여기까지 끊어서 살펴볼 때에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은 이 비용이 들어가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될 거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제 여기서 글자 적어주면은요, 문장에서 거기처럼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요 글자들은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 없고 문장 가보니까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소송 비용 아니면 화해 비용 이 말이 나오면서 뒤에 어떤 글자가 없다면 그들 이 글자 보자마자 필요경비 포함하세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거기 니은 갑시다. 니은에서 현재 동그라미 4번에서 기억 니은 밑에 동그라미 4번에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죠. 거기에서 기억 니은 읽어드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할부 이자를 말합니다. 할부 이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그 자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여기까지 끊읍시다. 상각액까지 끊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오고 뒤에서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이런 글자들은 다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그 내용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원래 글자는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해서 취득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된 이 말이 원래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도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지니까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여가 포인트예요.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글자가 나왔으면 뒤에서 어떤 글자 찾아보고 그 글자가 없다면 필요경비 포함한다 하십시오. 아까 보니까 요 약정에 의한 이자가 할부이자였죠. 요 이자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하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걸로 끝났다면 필요경비 포함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시 그 밑에에서 디귿 필요경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감가상각비까지 끊읍시다. 감가상각비는 뭔지 아시겠죠? 학교에서 배웠을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감가상각비
이 글자가 있다.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뒤에 글자 찾아요. 그 글자가 없다면 필요경비 포함이다. 필요경비 포함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환산 취득가도 취득가니까 환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뒤에 어떤 글자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맨 위로 갑시다. 맨 위에 니은에서 읽었던 내용 다시 읽어드릴게요. 취득에 관한 쟁송인은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산입까지 끊읍시다. 필요경비 산입.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돼가지고 다른 소득, 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산입. 여기서 주 글자가 필요경비 산입 글자입니다. 내용을 볼 때 이 타소득 금액에 대한 내용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금액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넣어주고요. 양도소득에 필요경비 또 넣어줘요. 그러면 이건 또 넣어준다 했으니까 이중공제입니다. 이중공제로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불포함이다.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글자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어떤 뜻이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답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답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어떤 뜻인지는 알 필요 없고 요 글자가 나왔으면서 뒤에가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있다. 그러면 끝말은 불포함. 필요경비에 불포함. 이렇게 하세요. 또 불포함이라는 말은 취득가액에 들어있으면 빼내겠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같은 말은 취득가에서 공제한다. 이 말과 같은 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경비의 산입의 뜻 알 필요 없어요. 괜히 뜻 알고 있다가 문제 틀리면은 자기만 손해거든요. 이미 이해는 했잖아요. 이해는 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기에 도움되게끔 하는 겁니다. 문제 풀기에 도움되는 것은 글자만 찾는 거예요. 이 글자가 있냐 없냐 찾아보고 없으면요 필요경비 포함이다. 있으면요 불포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거기에서 연결해 봅시다. 그 내용 연결해 볼 때 산입된 걸 제외한 금액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연결해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었어요. 제외 나오죠. 제외 나오면 이 앞에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제외로 끝났다면요. 그때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 포함이다.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됩니다.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4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2번에서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 다시 보는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왔죠. 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어떤 글자 낍니까? 필요경비 산입 글자 끼었죠. 끼었으니까 여기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디귿도 보세요. 디귿 볼 때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 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의 산입. 보니까 여기도 필요경비 산입 나왔죠.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불포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을, 니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도 앞에서 했던 건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러니까 특수관계인간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취득가액에서 시가를 초과된 금액은 제외해줘야 시가되겠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니까 시가를 초과된 금액은 불포함이다. 이런 내용의 뜻이겠죠. 시가 초과액, 초과액에다가 밑줄 치고 불포함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미음에 대한 내용도 아까 했던 내용이죠.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밑줄.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단계 세금이고 또 그 취득단계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로서 공제해주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공제하면 이중공제니까 불포함. 상속세, 증여세 밑줄 그리고 불포함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드렸고 그리고 그 옆에서 자본적 지출 갑니다. 자본적 지출. 먼저 뜻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읽어줄게요.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감가 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내용연수란 말은 사용할 연수를 말합니다. 내용연수 연장 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가치 증가되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볼 때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여기 건물, 요 건물에 대한 이유로서 상가 건물이었다 합시다. 우리 상가 건물로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취득하였어요. 그러면 취득가가 나오겠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위해서 취득 후에 요 상가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요된 비용이 4천만 원이 들어갔다 합시다. 이러면 가치는요 증가가 돼요. 가치 증가가 됨으로써 여기에서 설치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 가격이 10억 해보고요.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가격이 7억이었다. 이랬으면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오겠는가? 3억이 더 들어오죠. 양도가액 3억이 커졌어요. 커진 만큼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 넣어주겠다. 필요경비 뜻이 희생된 가치잖아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문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볼 때 자본적 지출이니 수익적 지출이니 이걸 구별하기 아주 까다로우니까 글자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계량 단어가 있어요. 이 계량 단어 보자마자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하세요. 계량 밑줄 계량 적어주고요. 다시 그 옆에다가 이용 편의 적어주고요. 그 옆에다가 용도 변경 적으세요. 계량이랄지 이용 편의, 용도 변경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이 문장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초과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량 글자 나오죠. 그리고 또 초과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했으면 가치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계량 나왔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 이러시면 되고요.
이용 편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건물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용 편의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 용도 변경. 예를 들어본다면 염려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주택은 일부적 신축 허용합니다. 하나,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상가 신축은 불허해요. 여기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나서 정치적 파워 써가지고 상가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냈죠. 그랬으니까 가치는요, 증가가 돼요. 이게 뭐냐? 용도 변경. 그 용도 변경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원상 회복되는 지출을 말합니다. 원상 회복이니까 옛날과 같다는 뜻이죠. 옛날과 같다는 것이니까 양도가액은 커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희생된 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고요. 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유로서 시험하고 연결해 볼 때 시험지에서 10의 이 전에서는 수익적 지출 이 글자만 나왔어요. 그런데 10의 이후부터는 출제자들 문장력 표현이 아주 좋아가지고 한 문장으로서 속줄, 녹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알아야 될 글자를 읽겠죠. 아들 글자 문장에서 원상 회복 나왔어요. 원상 회복 이 글자 나왔으면요. 이 글자 보자마자 수익적 지출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돼요. 또 다시 문장에서 능률 유지. 능률 유지니까 옛날과 같잖아요. 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필요경비 불포함이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에서 동그라미 니은 갑시다.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내용 거기서 맞춤표 앞 보세요. 맞춤표 앞 니은에서 니은 문장 끝에서 앞에 보니까 필요경비 산입된 것을 제외 금액이 되어 있죠. 그랬으면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필요경비 포함이다. 뭘로? 자본적 지출로요. 다시 디귿 보세요. 디귿에 대한 내용도 디귿 문장에서 맞춤표 앞에 보게 되면 필요경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산입 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필요경비 포함이다. 뭘로? 자본적 지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디귿, 니을, 방, 거실, 의 확장, 공사 비용. 그 내용 나오면서 쭉 가보세요. 공사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함 등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 못 나옵니까?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그 옆에 계량, 이용 편의. 이만 나왔죠. 이만 나왔으니 이 글자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포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미음, 비읍. 미음, 비음에서 체킹하세요. 개발 부담금. 그리고 비읍에서 재건축 부담금 체킹.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은 여러분들이 공법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재건축할 때, 재개발할 때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치는 증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금액이니까 필요경비로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D페이지에서 심화학습에 대한 이유로서 기타 자본적 지출 나오면서 거기에서 1번에서 수익자 부담금 글자 찾아가지고 밑줄 수익자 부담금 글자 찾아서 밑줄 쳤으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하청이랄지 댐공사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도로에서 나왔어요. 도로 나온 것이 더 쉬우니까 도로로서 설명해 줄게요. 1960년에서 60년 중반 되겠네요. 60 중반에서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를 뚫게 되면 교통을 편리하게 해주면 경제가 살 것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도로를 뚫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것이 경부고속도로가 뚫어지면서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2차선 도로 있는 내용들을 4차선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토지 섰을 때 이 4차선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선만큼 수용되겠죠. 또 1차선만큼 수용됩니다. 이때 당시는 수용이라는 글자 듣자마자 치를 떨었어요. 지금은 수용 글자 들으면서 아주 흐뭇하게 미소 짓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용되면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시가 대비해서 130% 정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면은 지금은 미소 짓는데요. 예전에는 수용이란 말 듣자마자 인상 찌푸렸어요. 왜? 뺏기니까요. 보상금에 대한 내용도 개별 공시지가 금액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줬어요. 그래서 거의 뺏겠다 보시면 돼요. 거의 뺏기니까는 인상 찌푸렸죠. 그래서 이게 인상 찌푸리면서 이것을 이제 뺏겼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도로로서 아스팔트를 깔아요. 그때 아스팔트 까는 비용도 국가가 없어서 요 토지 소유자가 일부적 금액을 부담하라. 이게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또 붙이죠. 이익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수익자가 이 나오잖아요. 수익자 부담금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이 도로에 아스팔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볼 때 아스팔트 깔았죠. 그러면 아스팔트 깔았던 도로에 대한 내용과 진흙탕 도로하고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을까요? 아스팔트 훨씬 높아요. 그럼 이 부담금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필요 경비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 문장에서 알 건 딱 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글자들은 다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우리는 아는 거 수익자 부담금. 이 글자만 보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려고 했더니 어떤 글자 하나 딱 튀어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무시다가요. 어떤 글자가 튀어나오는지 물어봤더니 2번요. 이거 아니죠. 뭐 나왔어요? 이용 편의.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뜻이 어떤 뜻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답만 넣으면 되니까. 다시 3번에 대한 놈도 지문 길잖아요. 그럼 단어만 찾아. 이용 편의 나왔죠. 자본적 지출. 4번에 대한 내용도 글자 지문 엄청나게 긴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글자 하나만 넣었죠. 이용 편의. 이용 편의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심화학습. 심화학습에서 수익적 지출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수익적 지출 밑줄. 끝말에서 필요경비 포함하지 않는다. 불포함.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로서 도장 비용. 도장이 바로 페인트 칠. 페인트 칠 했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된 건 아니거든요.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포함. 방수 비용도 불포함. 도배하고 장판에 대한 내용도 불포함. 이게 수익적 지출이니까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2번이네요. 2번에서 양도 직접 비용.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양도 비용의 뜻 읽어드리겠는데 기억,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직접에다가 동그라미. 비용 앞에 직접이란 전제가 없었죠. 그럼 반대로 간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위에다가 간접
X라고 적었어요.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직접 비용이 들어가는데 직접 비용이 어떤 거다라고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에 의하는 건데 열거주란 말은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고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공제하는 걸 보고 열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이 어떤 거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된 것이 밑에 있는 A, B, C, D입니다. A, B, C, D 여기에 해당이 되었으면 직접 비용으로서 양도 비용에 들어간다. A, B, C, D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A, B, C, D를 전부 다 외우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직접 비용으로서 포함되는 거고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다 하고 멈추고 다른 내용으로 갑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내용 다 외우라는 뜻입니다. 외우기 힘들겠죠?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수수료 요 글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수료 요 글자 하나만 기억했으면 거기에서 A, B, C, D A에 대한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죠.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것은 직접 비용으로서 양도 비용에 포함된다. 그럼 반대로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게 아니다면 간접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포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약서 작성비 어떨까요? 계약서 작성비. 작성비니까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니까 직접 비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해볼까요? 변호사들의 공증비는요. 공증비, 수수료죠. 수수료니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인지 때는 수입 인지는 수수료 역할로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때 포함이 됩니다. 또 해볼까요? 대출 이자 들까요? 대출 이자. 대출 이자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라면 포함이 될 것이고 대출 이자는 돈에 대해서 빌려주고 받는 이자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대출 이자는 불포함, 간접 비용이에요. 대출 이자라고 적고 불포함하세요. 대출 이자 불포함. 또다시 이사 비용 어떨까요? 이사 비용에 대한 내용 노가되죠. 노가되니까 불포함. 수수료 아닌 것들은 불포함하시면 돼요. 또 해볼까요? 증권 거래소 어떨까요? 증권 거래소는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 역할로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역할이 수수료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시 그 밑에 니은부터 읽어줄게요.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최고일 거예요. 여기 PPT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있죠. 이게 작업하는 건 이것은 보여주는 강의예요. 보여주는 강의지 여러분들한테 이해적 내용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PPT에 웬만하면 안 쏠라 그래요. 안 쏠라 그러는데 요새 전부 다가 좀 잘 나간 사람들이 PPT 쏴서 저도 쐈다 뿐이지 저는 절대 안 쏩니다. 저희 그 웅지 세무대학이 원래 세무사랄지 회계사를 좀 배출 많이 시켜요. 좀 스파르타 시킨다요. 거기에서 저희가 제가 이제 부동산 금융평가과에서 개명교수 했을 때 저희들한테 PPT 쏘지 말라게 해요. 그리고 가능한 책 읽어주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뭔지를 알려줘라. 그래야 시험에서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학원 나오니까 PPT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젊으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보여주는 강의예요. 보여주는 강의지 수강하신 분, 학생들 위한 강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책을 읽어준 게 제일 좋습니다. 책 먼저 읽어줄게요. 니은에서 토지, 건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 규정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밑줄 및 토지
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매각차손 밑줄. 그 밑줄 연결시켜봐요. 그러니까 채권, 매각, 차손. 채권을 매각, 팔다. 채권을 팔므로써 발생한 차이난 손실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공법서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배웠던 내용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 매입된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에 팔아요. 액면금액은 종이에 적어져 있는 금액을 보고 액면금액 그럽니다. 이때 채권의 액면금액이 1억이었고 이걸 만기 전에 은행에 팔므로써 돈을 받겠죠. 돈을 받았을 때 그때 수령된 금액에 대한 내용이 7천만 원이었다 하면 손실에 대한 내용은 3천만 원 손실 나오죠. 이 손실 금액에 대한 내용은 주택을 신축할 때 발생된 거니까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에 대해서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서 글자 6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 매각, 차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로 가보죠. 그 밑에에서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여기서 금융기관 외의자란 말은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은행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한 매각 차손 한도한다. 사채업자에게 판 것도 인정해 주는데 그 인정에 대한 은행에 한도란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는 것은 은행 한도, 채권, 매각, 차손 이렇게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니은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다 외우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은행 한도의 채권,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이 양도 비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는데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서로서 문제 풀려다가 기본서에 문제가 없으니까 한손 노트로 풀어드릴게요. 한손 노트에서 문제 먼저 238페이지 봅시다. 한손 노트 238페이지에서 1번 문제 1번 취득 원가에 벌써 문제 지문 길잖아요. 31회 때 내용의 문제인데 한 문장으로서 5줄이에요. 하여튼 세법은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넉 줄은 기본입니다. 문장 지문 엄청나게 기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이해하더라도 단어 못 찾아내면은 떨어질 거니까 단어 찾기 연습 꼭 하세요. 그 단어 찾기가 문제 풀면서 머리에 외워지게 돼요.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뭐 나옵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왔죠. 이 글자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필요경비 상한이 글자 있냐 없냐 봐요. 보니까 있죠. 있으면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불포함. 그런데 필요경비로 본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3번 갑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어떤 글자 낍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로서는요.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시가다. 맞죠? 양도가의 시가다. 맞고요. 제가 아까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금액이 3억 이상,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시가로 한다 했었는데 출제자가 그 숫자를 전부 다 맞게 적어줘요. 가로 보세요. 가로 보니까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5억이면 돼 있잖아요. 3억 이상 돼 있죠. 이렇게 맞게 적어져요.
이런 출제를 보고 우리나라 출제자 하면 됩니다. 남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 옆에 이 4번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자,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나왔죠. 이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그때 추계결정 순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 감, 환, 기. 그런데 여기는 매, 감, 기 했죠. 틀렸죠. 이렇게 매, 감, 기가 나오려면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4번 틀렸고요. 5번 갑시다.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이 글자 나오죠. 이 글자 보자마자 뒤에서 글자 찾기. 지은 글자 있고 이자 나왔으면 불포함. 지은 글자 없이 이자 나왔으면 포함. 보니까 그 옆에서 지은 글자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불포함.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다시 6번에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채권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 사채업자에게도 파는 거니까요.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전액? 아니죠. 은행 한도. 그래서 외울 때 은행 한도, 채권, 매각, 차손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뒤로 가죠. 뒤에서 8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8번에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냅니다. 그게 문제 키예요. 자본적 지출, 양도비, 아닌 것.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1번에서 자산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는 신고서 작성 비용, 신고서 작성 비용 수수료죠. 수수료니까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포함. 그 다음에 2번에서 문장 끝 가보세요. 너머리 재건축 부담금, 자본적 지출. 3번에서 거기에 오른쪽 약간 가니까 글자 하나 튀어나오죠. 이용 편의. 이용 편의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4번에서 양도 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 자, 소송 비용 나왔죠. 소송 비용 나왔으니까 뒤에서 글자 찾기. 필요경비 상위 글자 있냐 봐요. 있으면 불포함, 없으면 포함. 거기에서 보니까 필요경비 상위 글자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불포함. 답은 4번. 5번에서 자산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 공증비 들어가야죠. 수수료로서 해당이 됩니다. 9번까지만 풀어줄게요.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나왔죠. 여기는요 간접 비용으로서 불포함. 대출 이자는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포함이다. 그런데 필요경비 포함이다 틀렸죠. 9번 틀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317페이지 보시면 3가로에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A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죠. 이때 추계결정 순서는 매, 감, 환, 기. 매매세력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입니다.
또 얘기를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나오면요. 매, 감,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수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매매사례가에 의해서 양도차익 산정 또는 감정가에 의했을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에 의했을 때 양도차익 산정이 여기에 적어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볼 때 같이 이제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서 살펴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네요.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